저희 강사님들께 요번에 이제 이렇게 저희 가을에 또 한 번 진행을 했잖아요. 저희가 19년도부터 개발하고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좀 인상 깊었던 사연이나 아니면 좀 조부모님들께 요거는 내가 좀 전달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이정민 강사님 먼저. 네. 아유, 정말 저희가 2019년부터 이 교육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조부모님들의 열정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또 그만큼 아이들을 돌보시는 일은 다양하게 여러 측면에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폰 이야기 진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제가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했던 부분이 요즘은 정상가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나 대학원 석사에서는 가족학 전공인데요.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4인 가족이 제일 대세였어요. 그리고 정상가족, 비정상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의 틀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가족의 형태가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보시면 아시잖아요.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기도 하고 우리 조부모님들처럼 운이 좋아서 정말 손주를 보시는 경우에는 또 이 며느리와 뭐 아들, 딸과 사위가 계속 살아주면 좋겠지만 또 이혼을 하는 경우 또 뭐 일찍 병으로 죽기도 하고 진짜 조부모님들이 조손 가정으로서 돌봄을 하기도 하고 맞벌이 부부여서 떨어져서 조부모님들이 또 돌봐주시기도 하고 정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한마디로 제가 느끼기가 이제는 가족의 형태가 정말 어떤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의 정상가족의 범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데 여전히 조부모님들은 기존에 머릿속에 있는 가족의 형태가 그게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님께서 저런 얘기들 다 너무 좋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마치 정상가족에서 부모도 있고 무슨 조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잘 케어를 하는 집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조부모님들이 아이만 돌보고 부모가 케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부모님 그 사정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조손 가정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그렇게 좀 특화해서 교육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케이스가 그냥 일반화해서 조부모 돌봄이라는 것을 그냥 한꺼번에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꼭 내가 조손 가정이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연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충분히 애쓰시고 계시고 이렇게 교육은 앞으로도 내년에도 있고 하니까 계속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염려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을 버는 동안 채팅에 또 조부모님들께서 몇 마디 나눠주셨는데요. 강의 너무 잘 들었다고 인사도 남겨주셨지만 특히 이제 조부모님들이 이제 마음 돌봄, 자기 돌봄하는 부분들에 좀 이제 조부모님들도 힘드시니까 좀 인상이 깊으셨나 봐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장현희 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자녀 양육을 도와줄 때 조부모로서 특별히 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마도 이제 자녀나 혹은 또 저희가 강의 진행하다 보면 손자녀하고도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조금 예방하거나 혹은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지 실제 조부모님이시니까 좀 현실 사례 좀 저희들에게 안내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제가 아까 강의 드린 내용에 대부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일단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손자녀한테 지나치게 몰입하시는 거. 네, 또 너무 손자녀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내 인생도 그러면. 왜냐면 아까 이제 정민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손자녀가 다 내 앞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제 강의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손자녀들도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고 있었는데요. 너무 정말 올인을 하세요. 교육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 자신도 좀 돌보시면서 일단 좀 한 발 떨어져서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내 자식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서 키우시거든요. 사실 뭐 제 마음도 그래요. 손주가 오면 내 아이 기를 때하고는 또 그 뭐 차원이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를 보면 얼마나 보겠나. 그렇죠. 난 나이를 먹어봤는데 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네, 네. 더 살뜰하게 그래서 하시는 이제 것 그냥 같아요. 내가 보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뭐 내가 문제야 그냥 뭐 힘들어도 막 이렇게 보시게 되거든요.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조부모님들을 또 해치는 역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걱정이 뭐냐면 그 젊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아까 이제 혜연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엄마 아빠 젊었을 때로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또 꽤 있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되게 아픈데 사실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당연하지 않잖아요. 저는 조부모님들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 네. 1학년, 2학년이면 네. 늘봄학교 꼭 신청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적 인프라 일찍 와요. 이용해야 1학년 돼요. 일찍 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해줄지는 더 이상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는 거에서 내가 그 매몰된 거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그래 나도 내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 확보해야 되고 아이들도 꼭 내 그늘에 있지 않아도 자립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시는 게 조부모 양육을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사실 부모 교육도 그렇잖아요. 저는 부모 교육 할 때마다도 부모님들께 제가 이 부모 교육 강사로 이 앞에 서 있는 가장 큰 목적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100가지 걱정 중에 95가지 정도는 쓸데없는 걱정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래도 할 땐 좀 되게. 할 때는 나름 그게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아이들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초등 시기에 이제 조부모님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이들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늘려주셔라. 그러면 이제 나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 믿는 마음도 생기고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내가 노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손자녀를 돌보시다 보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관이랑 또 아, 이제 그게 자녀의 제일 생각이 문제예요. 좀 다를 때도 네, 있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유아기에는 네. 돌봄이 주가 되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런 교육이나 훈육에서의 어떤 기준들을 좀 같이 가져가기가 쉬운데 네, 네. 어쨌든 아이들을 좀 위생이나 예방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죠. 안전 안전 관련된 부분이니까. 하게 되어지니까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기준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 왜 작년에 교육할 때 할머님은 손자녀의 미디어기기 사용을 조절하고 싶고 손자는 계속 사용하고 싶고 그러니까 손자녀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할머니가 못 쓰게 한다고 투덜대니까 이제 조부모님이 자녀한테 그만 전화 안 오게 그냥 쓰게 두셔라 뭐 이런 경우도 속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 상황은 사실은 이제 부모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1번인데 네. 또 진짜 못마땅할 때도 있거든요. 영상 저기 자녀분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 이거 한다는 거 비밀로 하고 비밀로 하고 네. 근데 진짜 저거는 아니다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하고 따져보면 맞아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 저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도 조금 커가지고 우리 어른들한테 말대꾸하기 시작하면 저거 말도 안 되게 말대꾸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면 맞잖아요. 네, 또 어쨌든 자기 논리가 있죠. 아이들 논리가 있고 있죠. 지금 정말 세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막 엄청 막 급하게 변해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조부모가. 그리고 이 부모들 지금 젊은 부모들 얼마나 애들 열심히 키우려고 애쓰는지 아시잖아요. 전 대충 길러서 선생님은 안 젊은 부모라. 지금. 네. 지금 진짜 요즘 젊은 부모들은요 아빠들부터 정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기준으로는 이게 되게 못마땅해 보인다 이런 점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이거를 좀 잘 받아들이면서
아, 그래,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더라는 거죠. 아, 네, 제가 네. 실제로 조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예, 일단. 장현희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어. 시대가 사람마다. 이렇게 그리고 예. 또 시대가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엄마, 아빠 반드시 다릅니다. 그죠? 양육 네. 기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네.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졌으니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렇죠. 마음을 갖는 네. 것이 우선 네. 더 중요하지 않나 네, 네, 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연성. 네.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던 유연성. 네, 저희 이제 또 칭찬과 훈육 관련된 주제로 강의하셨던 저희 이정민 강사님께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저도 너무 힘든데요. 초등학교 손자를 혼을 내지 않고 좋게 소통하는 방법이 좋게 소통 이게 혼을 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혼을 내야 될 때 혼을 내고 칭찬할 땐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마음 이야기 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훈육 상황에서 쓰는 말을 만약에 우리가 도형으로 표현하자면 네모 반듯한 것 같아요. 근데 칭찬은 원에 가깝죠? 동그라미? 좀 동글동글하고 온도도 따뜻하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아이에게 느껴지기에 훈육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할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지를 그 언어의 느낌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훈육한다? 그게 그냥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그 불편함을 아까 제가 그냥 인정하시고 감수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내가 훈육을 안 하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가서 이 아이를 훈육하는 상황이 생겨요. 차라리 내 손주, 내가 훈육하는 게 맞죠. 그 금쪽 같은 아이를, 예쁜 그 아이를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하시면 또 막 더 마음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게 소통한다라는 거는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긍정적인 대화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관계가 튼튼하면 할머니가 어쩌다 한번 좀 마음에 좀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그걸로 상처받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수준이 긍정적인 대화를 한 5번 정도 한다 그랬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할 수 있는 우리가 권리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한 10번 정도를 좋은 이야기를 평상시에 많이 나누셨어요. 그럴 경우에 한 번쯤 쓴소리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할머니 미워!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밉다고 해도 그거 너무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근데 그거 마음에 두게 돼요. 그렇죠. 예, 할머니가 되면요, 이 아이들 봐주다가 정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정말 저는 너무 이해해요 이 심정을. 이거 훈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 막 좋게 하고 싶거든요, 진짜.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모진말 하는 거가 너무 마음 아프고요. 내 부모님 자식한테 입장하고 했던 부모 거랑. 입장이 좀 네,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그 몸에 뱉던 나의 양육 언어라는 게 있죠. 그 상황에서 쓰던 나의 그 레퍼토리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손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이 나와요. 그 상황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일부러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약간 외국어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도저히 내가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안 나온다 하면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따라 해보시고 실제 입 밖으로 내가 그런 말들을 따라 해보고 한 번만 성공해 보시면 그게 이제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좀 그 순간 욱하고 올라오죠. 네, 아니 그러고 막 애들한테 그냥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한테 모진말을 하는 그게 안 나오는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네. 들어보니까 저희가 혼내야 될 땐 혼을 내는 게 맞다. 그렇죠. 네, 혼내야 네. 될 상황에 좋게 넘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일이 더 커지게 된다. 네. 이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혼을 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평상시에 손자녀하고 맺었던 좋은 관계들이 이제 어떤 그 뿌리가 되어져서 네, 맞아요. 갈등 상황이나 혹은 아이를 혼내는 이런 좀 속상한 상황에서도 좀 이제 아이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어떤 조부모님과의 섭섭한 감정 이런 맞아요.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 네. 이 부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네. 저희 손주가 저희 집에 오는 목적이 있어요. 그 타요 보려고 TV. 지네 집에는 지금 TV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와서 앉자마자 하나 보고 뭐 밥 먹을까지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엄마가 없었을 때 이제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진짜 표정 딱 짓고
아니야, 우리 하나 보기로 약속했지? 끝. 이렇게 했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맨날 이제 이뻐하던 할머니가. 하는 할머니가.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딱 그냥 표정 바꾸고 훈육을 하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얘가 조금, 이런 표정을 짓더니 딱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사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예, 실제로. 예, 그냥 뭐 평소에 워낙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예. 아이들에게 저희가 좋은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동시에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낸다고 무서운 할머니가 되고 칭찬한다고 좋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나갈 때 저희가 좋은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이제 조부모님들의 경우에 손자녀와 같이 있을 땐 좀 사용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제안을 주셨는데 줄이시는 게 좋긴 한데 저도 피곤하면은 그렇게 저도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유튜브 보고 뭐 영상 보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저희 자기돌봄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내가 손자녀가 있을 때에도 자꾸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너무 이렇게 소진되어지거나 피곤하거나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은 이렇게 미디어 기기를 보면서 나의 체력을 회복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다른 나를 위한 활동들은 뭐가 없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가족이 아닌, 사실 이 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죠. 저희가, 저희 집 5인 가족도 정상가족이 아닙니다. 제가 아들 셋이라고 하면 딸을 하나 낳았어야지 뭐 했냐며 혼내시는 조부모님도 계세요. 네, 정상가족이 아닌데, 아이가 지금은 없는, 이렇게 엄마를 계속 찾는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어느 선에서 지켜주면서 양육을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가서 제가 정리를 할까 했는데 혹시 이 부분 좀 조언해 주시고 싶은 내용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부모가 뭐 이혼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유들로 인해서 한 부모의 가정들과만 주로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아버지 이 양쪽에서 받은 이 어떤 사랑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함께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네.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것. 네. 네 안에 있는 너의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 조부모님들이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이런 인상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가장 중요하고 보통은 저는 이제 연령에 맞추어서 좀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이렇게 하는데 않겠어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런 경험 상담하신 사례 있으실까요? 정민쌤 혹시 네. 근데 말이 쉽지 솔직히 맞아요. 내 자식과 헤어진 그 뭐 사위든 네. 뭐 며느리든 좋게 이야기 나간다는 게 쉽지는 쉽지는 않아요. 않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 뭐 손주 아니 그 며느리 아이는. 사위의 몫을 떠맡은 그런 마음에서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근데 아까 제가 자기 조절력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생기고 마음이 어떻더라도 그걸 그냥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하고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그걸 다 드러내겠지만 아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절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좀 아시고 속상한 마음은 사실은 내 몫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말 하다못해 정말 상담이라도 받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아이 앞에서는 이건 정말 이 아이의 근본적인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저도 절대 아이 앞에서 다른 심지어 딸을 비난하거나 뭐 아들을 비난하거나 하는 걸 손주들이 생각보다 정말 싫어해요. 엄청 정말 싫어하죠. 싫어해요. 엄청 싫어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식들 험담을 손주들 앞에서 하시는 거 절대 안 되고요. 함께 살지 않는 이혼한 그런 그 자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는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이렇게 다짐을 해보시고 조절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셔야 될까요? 보통 이제 유아기에는 아이들이
부모가 어디 갔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은근슬쩍 넘기면 쉽게 그렇죠. 잊어버려요. 네, 그때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저도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부모가 이야기해야 될 주제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그리고 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사실 이제 1학년 요런 때에는 학교에 가족 소개하거나 하는 이제 활동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왜 나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이런 음.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자의 가정마다 사연들이 있고 이렇게 그렇죠. 지내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연령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아이들께 안내해 주시는 게 제일 그렇죠. 좋다고 네, 생각하고 그래도 설명을 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고학년 올라갈 즈음에는 그래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